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번 주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중장년 특집이 있는 주입니다. 중장년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특집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도 여성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예, 봄날처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키워드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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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중년을 위한 9가지 충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두 번째가요. 이거 찔리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 한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 우리 왕년에 이랬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요즘 즐기고 있는 것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 이런 거 말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직업 정보 종합 시스템이라고 이제 직업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직업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고 지금 가공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내 일이다 생각되니까 아주 즐겁고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은요? 저는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봄이 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또 운동. 그렇죠. 이제 네. 여름을 대비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첫 라운드 갔다 왔는데요. 예, 골프를 올해는 좀 제대로 좀 수준을 올려서 좀 개인적으로 좀 즐기는 게 있어야 좀 건강해질 것 같아서 겨울에 독감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네. 네, 건강을 좀 가지고 일상에서 좀 즐기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저도 운동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이 좀 얇아지니까 네. 다이어트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데가 없으실 것 아니, 같아요. 많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상이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약간 자뻑. 딱 운동하고 나서 거울 보잖아요. 근데 이제 거울 볼 때 빠지면 이게 자기 보상이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좀 즐겁게 운동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운동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채은 씨는 저는 제가 이렇게 두 분은 직접 운동을 하시지만 전 남이 운동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봄이 되면 이상한 기질이. 아니 봄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거의 결승전을 할 시기예요. 딱 요맘때. 제가 스포츠 농구, 경기. 배구 이런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데 결승전을 할 때고 또 야구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될 시작이죠. 때잖아요. 너무 저는- 재밌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스트레스도 풀 겸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보고 오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세요? 정말 좋아해요, 저는. 아.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인증샷 같은 게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어디 계셨죠? 이런 거. 제가 너무 심하게 응원에 이렇게 심취해 있는 모습이 방송에서 많이 근데 찍혔나 봐요. 그때도 혼자 가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재밌어요. 네. 현장에 가서. 좀 뭐라 할까 나를 내려놓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스트레스해소. 좋아해서 저는 요즘 역시 또 그런 결승전 보는 재미에 그렇죠. 빠져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각자 나름의 이유로 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매주 여성 시청자 여러분에게 직업 정보 알려드리는 건 역시 저희 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이는 중장년 특집 3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 베이비시터 편을 준비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인데요. 때문에 중장년 여성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죠.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필요한 베이비시터.
과연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베이비시터에 대한 사회적 흐름은 물론 현역 베이비시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요, 중장년 여성들에게 알맞은 직업 선정해서 관련 직업 정보 알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선정 직업은 바로 베이비시터입니다. 베이비시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네. 어떤 직업인가요? 일단 베이비시터라고 하면 직업 사전에 명명되어 있는 것은 육아 돌보미 형태로 네. 해서 같이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우리는 베이비시터라고 네. 아주 간단하게 직업명을 명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행 직무로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육아를 의뢰한 가정에서 출근해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첫 번째 조건이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형태의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아이를 씻기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육아를 담당해주는 네. 이런 3가지에 크게 나눌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추가로 우리가 이제 베이비시터 말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라고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취업한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보호 이러한 관련된 활동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네.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련한 서비스는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시간제에 네. 맞게끔 네. 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영아 종일제 돌봄 네네. 서비스, 그러니까 종일 동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간 파견 돌봄 서비스 형태로 네. 구성되고, 네 번째가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크게 4가지 서비스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마다의 지원 대상 연령도 좀 틀립니다. 네. 따라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한번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한번 자세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넷 중에 남성 2분만 육아 경험이 있어요. 조 박사님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넘으신 거고 그렇죠. 한창 육아에 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장 기자님. 재미에 지금 네. 빠져 있지 않나요? 재미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엄청납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네, 제가 뭐 사실은 뭐 경험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감히 한번 꼽아보자면 2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는데 네. 일단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아기 저한테 뭐 잘못된 건 상관없는데 아이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보가 네네. 잘 불명확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뭐 아이를 먹이는 게 맞는 건지, 네네. 씻길 때 이게 맞는 건지, 뭐 온도는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아이한테 혹시나 좀 잘못된 거면 어떡할까라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안 자고 물고 안고 네. 있으면 사실 저도 팔이 다 땡기거든요. 남자인데도.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워놓으면 분명히 재워놨는데 한 20분 있다 또 깨고 그러면 계속 안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죠. 예전에 부모님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엄마들이 팔뚝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장 기자님이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게 아닌가 봐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선배이신 그 아니, 박사님. 특히 노하우가 좀- 쌍둥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지금 또 보게 되면 가장 어찌 보면 힘들다라고 저는 솔직히 이제 훈훈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구체적으로 2개로 나눠서 말씀을 아니요, 드렸는데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 달라서 네. 힘들다고 하셨어요. 늦게 들어가셔서 그래, 늦게 근데 들어가셔서. 매번 실제로 저도 이제 일찍 가서 이제 보긴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쌍둥이다 보니까 이제 초기 때 2시간마다 이제 우유를 먹여야 되는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딱 먹일 때 한 2~30분 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애들 재우고 또 2시간 일어나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쌍둥이다 보니까 이 먹는 시간대 패턴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딸 애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20분을 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시간 20분 동안 먹이고 재우면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여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한 달, 그걸 두 누가 달 하죠? 이상 그 와이프랑 제가 같이 정말요?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둘이 안 하면 못 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쌍둥이는. 그때는 이제 둘이서만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젖병이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많아요? 또 왜냐면 소독돼야 2시간마다 되고. 먹여야 되니까. 아, 하긴 계속 같은 걸로 할 수가 그렇죠. 없죠. 둘이니까 오. 어쨌든 8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기 와. 때문에 그 젖병 씹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힘든 게 그렇겠네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아하면서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쁘다 이럴 때는 언제세요? 제가 지금 또 좋아하고 기쁠 때가 애들 목욕해주면서 애들 안았을 때. 저는 그렇겠네요. 그때를 지금 또 제일 기쁘게 어. 생각하고요. 뭐 먹는 거는 뭐 당연하게 좋아하겠지만 이쪽으로 애들 지금 또 이제 목욕을 제가 다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욕 시키면서 꼭 안아주는 이때 이제 그 느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쁘고. 장 기자님은 저는- 이제 막 기쁘면 알아가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뭐 존재만으로 사실 기쁘죠. 기쁜데 구체적으로 아니, 진짜 진심으로 존재만으로 너무 기뻐요. 아니, 진짜로 그럼요. 정말 진심. 아니, 당연하죠. 가슴에 아니, 손을 진심이 닿아요. 네, 네. 예.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꼽으면 저는 트름할 때 진짜 아기가 트름 조그만데 트름을 진짜 기가 크게 막히게 하죠. 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잘 먹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렇죠. 트름을 이제 먹이면 애기 트름을 시켜주는데 보통 제가 트름을 시켜주거든요. 안고 시켜야 되니까 네. 하는데 이제 트름을 시원하게 할 때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신호고.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방구 낄 때 뭐 할 때 뭐 다 기쁘죠. 아이는 그냥 뭘 해도 다 예쁜 거거든요. 그렇죠. 웃을 때 예쁜 것 같아. 까르르까르 잘 하면서 때. 웃을 때 네. 하고 이제 잘 때. 저는 이제 웃기 시작한 아, 한창 예쁘다. 대어수여서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시면 네. 그 기쁨이 한 2배, 3배 아, 되실 그래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네. 또 그런 거 다 찍어놓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아 블로그 하나 운영하세요. 아니 또 그 얘기를 웃으시면서 아니, 좀 더 아이와 친밀감을 높여주기 위한 아니, 그 방법이죠. 실제로 예. 이 남자의 육아 관련된 후기를 기사로 쓰는 기자도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네. 남겨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진짜 육아하고 회사 일하고 그 틈 나는 시간에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네.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 베이비시터 불러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네. 혼자서 이제 와이프가 다 보기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아까 말처럼 우유를 계속 먹여야 되고 젖병을 이제 계속 소독을 하지 않으면 이 먹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 식사를 네. 못 하게 돼요. 그렇죠. 일단.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베이비시터 분을 모셔가지고 한 달을 하기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분 또 힘드셨는지 10일하고 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쌍둥이가 아니. 처음이었을 수도 거기다 있어요. 또 아들, 딸 쌍둥이. 쌍둥이. 그렇죠. 이게 아들과 네. 딸인데 말 그대로 딸이 좀 늦게 항상 먹고 하는 게 늦다 보니까 아까 트름 시키다가도 또 토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은 거를 다시 토하면 또 먹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애들 이유식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 또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렇죠. 하나 보기도 결국은 힘든데. 그렇죠. 10일 만에 쌍둥이 그만두시는 일이. 그분 마음도 이해는 되네요.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네네.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때. 장 기자님 혹시 불러본 저도 적 있어요? 불렀습니다. 대부분 부릅니다. 부르는데 저도 이제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으신데 이제 출산 도우미식으로 저희에서 불렀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알려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기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박사님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아이의 목욕 방법을 그분들한테 배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나와서 아기 네네. 목욕을 어떻게 시켜주는지 손톱은 어떻게 깎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알려줘서 저도 한 달 좀 넘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네네. 이 육아가 요즘은 뭐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또 혼자서 키우는 게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부부가 같이 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연결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과 육아를 예전에는 좀 여자는 육아에 전념을 하고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는 쪽에 이제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졌는데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고
서로 이제 일과 육아를 같이 양립을 해야 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77.1%가 대한민국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또 10명 중에 8명은 거의 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직장 생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의 유연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육아시설을 시설을 갖춰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남성의 육아휴직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남자나 여자의 육아휴직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치를 맞아요. 보고 네. 하니까 사실 쓰기가 상당히 네. 어렵고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6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나 정부 지원책에서도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네. 사회적인 것과 절대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많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기자님, 중장년 관련 통계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오늘 중장년 관련해서 계속해서 볼 텐데 부산시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산시에만 국한하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부산 여성가족 개발원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부산 지역의 1992년에는 2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는데 젊은 도시였는데 20년 후인 2015년에는 5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라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2000년 내 부산시 노령화 지수도 같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그런 조사인데 2000년에 32.6%였던 노령화 지수가 2015년에 125.4% 4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네. 그런 기사입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사실 부산만의 일이 문제는 아니라 아니죠. 우리나라뿐만도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렇다면 50대 중장년에도 이제는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50대 중장년의 취업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희망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한 네네. 부분인데요.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트렌드로 보게 되면 오히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취업이 훨씬 더 빠른 네네.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정규직 시장보다는 아르바이트 시장, 그다음에 시간제 시장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고 있는 측면이라면 보시면 뭐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뭐 다른 곳에 가보면 서비스 판매 쪽이라 가보시면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중장년층 분들이 맞아요. 훨씬 더 많아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취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의 좀 희망적인 요소를 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과연 그에 대한 실업 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은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분들한테 이제 제가 직업이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단기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장년층에서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좀 더 전문성 있는 것을 네네.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만 투자하시더라도 먼 미래인 20년, 30년을 평생 네.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네. 조금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남성, 여성 뭐 누구나 다 중장년들, 청년도 마찬가지지만요. 요즘은 취업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런데 또 중장년으로 갈수록 그만큼 어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오늘은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으로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베이비시터가 어떤 직업인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베이비시터를 전체 테마로 분석했을 때 1위가 아이였고요. 2위가 네. 엄마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왜 이렇게 뭐 상위권에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아빠도 상당히 관심이 많지만 엄마가 또 가장 민감하게 또 관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베이비시터랑 가장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양육관하고 베이비시터의 양육관이 다르면 네네. 굉장히 충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네.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베이비시터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전업주부로 집에 계시는 주부일 경우에는 사실 베이비시터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상류층이 아닌 이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마를 상위에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베이비시터 구할 때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워낙에 기사를 통해서 뭐 안 좋은 점이 많이 나오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고, 물론 아주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요. 네. 또 보통 신생아 때 많이, 영아 때 많이 쓰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그렇죠. 없을 때 괜찮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서 구하면 좋을까요? 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와의 어떤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에 쏙 드는 베이비시터 사실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네. 번째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일단 베이비시터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는 신뢰 관계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위생관념이 철저한 사람. 그렇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 개념이 확실한 사람. 네. 이제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가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시간을 정확히 이제 맞춰야 그렇죠. 되는 네. 경우가 많다고 해서 시간 개념이 확실한 사람. 네 번째는 아이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 다섯 번째 엄마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 여섯 네. 번째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아이들이 이제 말을 못할 때도 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면 네. 이 어떤 정서 발달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네네.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엄마들도 솔직히 베이비시터를 대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베이비시터는 내 아이를 돌봐주는 공동 양육자이기 때문에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너무 이제 하대한다든가 어떤 뭐 좀 그렇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네네.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엄마들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분은 아까 실제로 네. 베이비시터를 불러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어요? 제가 가장 중점에 보는 거는 좀 빠릇빠릇한. 그리고 좀 아, 빨리 좀 했으면. 손이 빠르고 좀 그런 예, 분들. 그 이야기는 결국 이 프로세스를 좀 오랫동안 해서 네. 이제 육아를 하는 이제 아내가 어떨 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좀 네네. 착착착착 알아 해주기를 바라는데 솔직히 그거를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 자체가 어찌 보면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 식사를 와이프가 식사를 못 하니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얘를 좀 볼 수 있는 오. 요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애 둘이를 그 두 분이 같이 보니까 서로 다 식사를 못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렇겠네요. 그분도 힘들었던 거죠.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장 기자님은 어떤 걸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와의 호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저는 아이가 이제 신생아다 보니까 뭐 이게 호흡이 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아이를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아이가 네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정말 갓난 아기인데도 잘 잤어, 잘 먹었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와의 호흡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와의 호흡인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세대가 다르니까 맞아요. 저희 할머니가 애를 보러 오면 아기 춥다고 한 3겹, 4겹을 꽁꽁 싸서 막 감싸세요. 근데 아이가 이제 태열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시원하게 키우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처럼 아이고 뭐 애기 춥다고 춥다 그러면서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따뜻한데 그러면 3겹, 4겹 하면은 막 태열이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변하는 거에 대해서 세대가 다른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와의 호흡, 왜냐면 엄마들은 좀 젊은 세대고 네. 베이비시터 분들은 약간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다 네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호흡 맞출 수 있는 분들이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집 같아요. 근데 아이 엄마가 이제 뒤에 아이를 업고 있고 네. 아빠랑 외할머니랑 가는데 외할머니는 계속 모자를 벗기고 아빠는 계속 모자를 씌우고 둘이 정말 약간 말없는 전쟁처럼 진짜 엄청 네, 멋있었군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가족끼리는 뭐 좀 용납이 괜찮죠. 되겠지만 베이비시터하고는 호흡이 안 맞으면 네, 그 부분에서는 참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참 베이비시터도 나름대로의 그 차별화된 전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인성이라든가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그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단순 육아나 아이 돌보미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는 누가 주느냐면 내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먼저 가치관을 좀 형성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륜과 경험을 얼마큼 내가 갖고 있는지 육아 네네. 출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동안 내가 활동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부분이 두 번째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기를 내가 좋아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어떤 인성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차분하고 어떤 지적인 성격보다는 사실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 활발한 성격이 사실은 아이의 그 정서 발달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거, 네, 네. 이 부분을 좀 어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이제 육아와 현대식 육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어떤 현대식 육아를 같이 병행하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스펙을 아니면 관계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서 같이 어필을 하면 훨씬 더 신뢰감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또 협의를 할 때도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수입 면에서도 충분하게 어필할 수 네네. 있고 또 이제 중장년일 때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엄마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3위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 부모가 있는 이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사실 요즘에 이제 맞벌이하는 부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그 육아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첫 번째 원인이 또 육아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좀 맡기긴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저 상황에서 또 맞벌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맡기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거는 좀 심리적인 좀 불안감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맡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부모가 언급이 높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의 부모는 이제 또 그런 의미로 네. 해석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애의 부모와 또 그렇죠. 엄마 아빠의 부모. 두 가지 다 포함이 그렇죠.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자식 농사 끝인데 자식의 자식 농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그래서 네. 황혼 육아가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미리 또 예. 손을 딱 꺼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난 못하겠다. 그렇죠. 예, 맞아. 애는 예. 너희들이 해라. 나도 내 아니, 그것도 생각이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확실히 딱 선을 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는 게 대한 규정이 서로 간의 약속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힘들어 SOS 이렇게 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봐줘야죠 뭐. 사실 그래서 현실적인 거에서는 또 비용적인 부담들도 좀 있어요. 네, 이래저래 부모님이 이제 많은 그러니까 육아를 쉽지 않아요. 부모 담당을 노릇하기가. 하시는데 아무리 내 손주여서 예쁘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육아로 들어가 버리면 잠깐 보는 거랑 분명히 큰 틀리죠.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노인들에게 육아라는 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네. 뉴스로도 많이 다뤄지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이제 끝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아가 끝나고 나서 자녀를
자식 농사 다 키웠는데 또 자식의 자식을 맞아요. 키워야 되는 만비우스의 띠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령의 이제 부모들이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손주병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걸 네. 손주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건초염이라 아니면 터널 증후군, 어깨 회전근, 파열, 오십견 뭐 이런 세상에, 것들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들이 육아를 대신하는 비율이 2012년에 50%였는데 지난해에는 63%로 어. 급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50대 이상 여성의 관절염도 최근 11%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네요. 건데 이런 육체적인 어떤 부담이나 육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시터와는 어떤 딱 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런 조건들이 명확히 돼 있는데 부모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용돈 비슷한 겸해서 이제 뭐 맡기는 비용 겸 이제 퉁쳐버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런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실제로 친정에 아기를 맡기는데 일주일에 3-4번 싸우는 건 다반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남편이 아내 운전 가르쳐 주다가 많이들 싸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서로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처 주는 이야기 말도 서로 간에 또 보이지 않게 그렇죠. 네. 원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막 아기 아프고 심지어는 아기 사투리 쓰는 거 가지고도 진짜 아기 사투리 쓰면 엄마가 아기 앞에서 사투리 써가지고 아기가 표준말 안 쓴다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언어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예전에 그 어린이 캠프를 주최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이 그러더니 삭신 있으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제 친구는 연년생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되셨어요. 다시는 찾지 말라고. 집 나가서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같이 살다가 분가를 했어요. 강제로. 아. 시어머니가 당분간 오지 말고 보지 말자고 그러셔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육체적으로도 워낙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들고 그럼요. 왜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기 키워주는 공이 없다. 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들면 그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둘이에요. 둘인데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격일제로 서로 아이를 봐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월요일 날 남편이 한다 그럼 화요일은 안 해. 이렇게 해서 격일제로 하는데 단 이제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부부 갈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없다는 거지, 집에 가면. 아이한테 온갖 그 비중이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소외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이 집에 일찍 와서 좀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성향들도 있고, 남편들이 되도록이면 늦게 들어오려는 성향들도 좀 있죠. 조 박사님이 그래서 요즘 네. 그렇게 늦게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부들이 이런 육아를 같이 병립을 하면서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은데 아까처럼 격일제로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날 자기가 당 벌일 때는 철저하게 그 시간 전에 갑니다.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내든 남편이든 새벽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해요. 네. 뭐 친구들하고 놀던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오든 그래서 그 자기가 담당하는 날 외에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 아이에 대한 육아는 또 항상 밤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잘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분담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베이비시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네.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 2017년도 2월 달에 네. 이제 네네. 해외 같은 경우 이제 해외 베이비시터 모집 공고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시터를 모집하고 3개월인데 입주로 해서 이제 베이비시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급여가 월 한 450만 원 정도 와, 네. 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주가 종일이겠죠. 그렇죠. 네. 종일인데다 또 자고 숙박까지 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비용이 좀 다소 높지만 어쨌든 애 둘이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또 갔다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한 명은 집에 있고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급여적인 부분들 좀 입주는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이런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로 보게 됐을 때 이런 해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베이비시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상하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네. 어쨌든 동반자 역할에서 파트너로서 이제 네. 많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9월 달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여성가족부하고 그다음에 여성 이제 정책연구원에서 했던 해외 가족 동향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 베이비시터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7개국에 관련된 재가 양육 정책 중에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요. 일단은 네. 우리나라에도 해주긴 하죠. 네. 대신에 이런 베이비시터 분들에 관련해서 매년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게 뭐 말 그대로 품질 인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 네네. 대한 품질 인증을 받아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불합격이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베이비시터에서 또 아웃되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많이 그거 준비를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7개국 모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아동 보육이라든지 베이비시터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재원이라든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보호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성 측면에서는 아주 미흡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국에서도 그렇죠. 아직은. 예, 이 부분이 활성화는 돼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보장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정부에서 한계가 있더라. 따라서 민간으로 이관시켜야 되는데 또 민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만한 또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니 어찌 보면 이 양면의 차이라고도 봐야 네네. 되는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부모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독방 육아입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테마 분석을 했을 때 1위가 약 5만 건의 독방 네. 육아가 언급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사실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이렇게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가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여성의 전유물인 네. 성향이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나마 그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육아를 책임지는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양립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엄마가 뭐 돼야 되냐면 생계들 책임지는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물론 이제 남성분들도 육아를 또 같이 책임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것을 양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좀 나아진 거죠. 일부 젊은 네네. 층들이 좀 많이 나아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된 상황들이 많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해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독방 육아라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네네. 거의 전담해서 네. 육아에 신경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도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학교 다닐 때 똑같이 공부하고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한창 인정받을 시기에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회사를 그만두느니 차라리 여자가 그냥 그만두고 가사를 한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독방 육아라는 이런 단어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 독박 어찌 보면 이제 한 명이 다 뒤집었다라는 형태인데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찌 보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남편과 이제 와이프 이제 아내와 부부의 배우자 간의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너무 자기의 일과 그 다음에 가정을 아기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는 부분에서도 네네. 오는 문제점이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를 긍부정을 네.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 이제
비판하다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담스럽다. 아, 부담스럽다. 예, 그다음에 힘들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실 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육아는 여성들의 몫이 훨씬 비중이 지금 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결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하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독박육아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싶은데 눈치를 네.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또 보고 계실 텐데. 아니, 써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아시겠지만 쓰게끔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쓸 수 있는 회사들은 그럼요. 굉장히 네네. 적습니다. 그리고 쓰게끔 권하고는 있지만 쓰는 사람들 남성들 쓰면은 뭐라고 불리냐면 승포자라고 해요. 승진 포기자. 세상에. 아니면 퇴직 예정자 이렇게 어머나. 부르는 경우 굉장히 아. 많습니다. 뭐 육아휴직 갔다 하면 책상 빼나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한국 그 직장 문화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회사도 실질적으로 적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기준으로 보면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세계 최고랍니다. 네. 남자. 근데 실제로 쓰는 건 최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남성이 어떤 육아휴직을 쓰는 어떤 그런 직장 문화가 빨리 자리 잡아야지 어떤 해결책의 한 단추를 끼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또 이제 큰 회사 대기업에서 네네. 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시켜서 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자리 잡아가야 네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예전에는 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그 직원들을 선호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성과 위주로 차라리 네네. 측정을 해서 사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모 방송에 그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경영나눔쇼를 제가 이제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 내에 그 사설 그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까지 배려가 됐었냐면 중소기업인데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녀들을 거기다 입학을 시키는 데 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그런데 그 교사들도 다 정규직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근데 되게 배려가 뭐냐면 부장 이상의 아이는 그쪽에 못 가게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아이들이 왜 커가면서 맞아요. 부장 아들과 그다음에 맞아요. 사원의 아들 이렇게 네. 해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평수에 따라서 서로 막 따돌림 당하듯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장 이상의 아이가 만약에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오히려 지원을 해줘서 다른 유치원에 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부장 이하의 그 사원들 아이들만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가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나마 남성의 육아휴직들도 많이 그 TV 프로그램까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남편 네네. 육아에 대해서 슈퍼맨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네네. 상당히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네네. 강화를 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네. 가장 필요하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오면 여전히 쉬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쵸. 참 많다고 네,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통해서 베이비시터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시터라는 직업군 방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베이비시터가 방송에서는 상당히 그 전문 직업군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상류층의 어떤 그 하나의 문화의 개념 그런 그 필수 풍속도의 개념으로 지금 이제 비춰지고 있어서 드라마 속이나 방송 속에서는 굉장한 어떤 이력과 경력, 그다음에 네. 학력을 갖춘 그런 베이비시터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대 다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우리 아이들만 전담해서 네네. 이제 그 육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어필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베이비시터를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네.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 베이비시터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단순 육아 돌보미로서의 어떤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많고, 특히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베이비시터를 좀 낮게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낮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베이비시터의 모습하고는 현실적으로서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방송에서 보여지는 부분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 중장년층이 했을 때 자기만의 어떤 퍼스널티를 가지고 신뢰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펙이나 이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이제 수입도 크게 올리면서 굉장히 자리 잡고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현상도 방송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자, 베이비시터 관련된 뉴스의 흐름이나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네, 일단 뉴스의 흐름, 가장 많은 뉴스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베이비시터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어떤 네네. 안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이 네. 가장 많은데, 그런 것들은 딱히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극히 일부의 그렇죠. 사람들 네, 때문에 네네. 여러 사람들의 이제 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 외의 기사들은 이제 뭐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혹은 뭐 육아와 관련된 어떤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뭐 그 젊은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베이비시터에 도전하는 어떤 그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여지면 어떤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하나하나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맞춰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육아와 관련된 어떤 부모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20, 30대가 베이비시터로서의 그 도전이 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되게 그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베이비시터는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했었는데 20, 30대들이 그 층을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는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시급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베이비시터는 그거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거. 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요즘에 CCTV까지 다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이런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20, 30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꺼이 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용의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네. 다 연결된다고 네. 말씀드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년 실업률 맞아요.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이를 옮겨가고 있고, 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럼 혼인 네, 뭐 네. 감소, 그러다 보면은 저출산이다 보면 고령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네. 하나의 연결고리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네, 네.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베이비시터 직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네.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직업을 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이비시터 이전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직업명은 뭐였으며 그 직업들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루트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까 뭐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체면, 그다음에 인지, 인식 이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이제 어찌 보면 시선이 가장 큰 그렇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 교육 체계가 좀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네. 하나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베이비시터라고 이제 지금 보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도 이제 늘려야 되는 측면이라면 그에 관련된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고용 안전 측면이 보장이 돼야 되는 네. 형태가 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 애가 아니고 다른 이제 자녀를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위험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보장 제도 부분이 빨리 좀 개선이 돼야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 부분 살펴볼 텐데요. 베이비시터 초기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초기 보상은 일단 시급으로 따지는데요. 시급으로 7,000원 정도가 평균 예. 시급이라고 네. 해요. 그 뭐 업체나 어떤 등급 그리고 어떤 근무 뭐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초기 수입으로 따지면 초기에 한 시급 7,000원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높여갈 네. 수는 있는 거죠. 예, 이제 급여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무 네네, 초기 수에 형태가 되니까요. 평가에 따라서 또 등급이 있다고 해요. 베이비시터 분들도. 네. 네.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그러면 A 등급 같은 경우는 또 시급이 좀 더 높기도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상중하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시터 고용 안정 어떤가요? 일단은 고용 안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네. 이제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제공이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고용 관계를 봤을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다음에 파견업체와 또 개인의 관계, 이렇게 이제 기업과 또 개인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확한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좀 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는 이러한 직업군으로 판단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사회적 고용 안정망이 이제 고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관계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업 단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안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제가 상중하로 봤을 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를 제가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 안정 측면에서는 조금 낮게 점수를 주셨어요. 자, 직업 전문성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공 관련자와 전공 비관련자로 네네.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공을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험과 연료를 바탕으로 육아나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하게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벽이 낮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간호학과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를 했던 사람들, 전 경력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하시면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단순하게 그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보는 데 끝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이제 교육도 함께 관여하는 좀 부분들로 많이 이제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자들이 또 경력 연결하는 차원에서 직업을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직업 전문성에서도 그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맘 놓고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과 단순한 어떤 돌보미로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육아와 인성, 그다음에 전반적인 성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직업 전문성은 중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무 좋을 것 여건은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무 여건 자체가 개인으로서 움직이는 네. 형태고요. 이 고용 관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근무 환경이라는 것은 고용 채용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네. 우리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직업에 대한 정당성으로 금전이 보상이 되는 이런 관계로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가서 자기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 파견지에 가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근무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고도 봐야 될 네네.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모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으면 좋고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쏙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만족감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 대신에 어찌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베이비시터의 이제 역할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무 환경 측면에서는 네. 좀 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네.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평등 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고용 평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의 거의 한 98% 정도의 주종 직업이다 보니까 이 평등의 불균형은 전혀 없는 상태 중에 하나고요. 아까 오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베이비시터 역할이 꼭 아이를 돌보는 집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활동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래 문화끼리 서로 놀아주는 이러한 또 문화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의 진출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고용 평등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뭐 거의 중상급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솔직히 이거는 지금 평가 내리지는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세 분은 베이비시터 어떤 중장년 여성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장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연계된 직업 혹은 연관성이 있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네.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아이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남자가 해도 힘들 정도로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이 도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 교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건 직업적인 접근보다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또 육아를 하면서 성취감이나 이런 걸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별하게 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륜과 경험이 좀 깊은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분들이 좀 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인내와 끈기가 좀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다 이야기해 주셨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끊고 맺고의 의사결정이 좀 명확하신 분들 네. 오히려 이분들도 일을 하는데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구조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 별점 종합평가 몇 점 주실 건가요? 먼저 조 박사님부터 내려주시죠. 막연하게 그냥 발전 가능성이 있고 맞벌이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 노인의 이제 층이 증가 이러한 단지 수치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네.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 제도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간에서 움직이게 되고 임금 경쟁력 측면에서도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퀄리티보다는 이제 퀀티티 그 수만 오히려 더 많아지게 네. 되는 이러한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고용 파트너 측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고 저는 5점 만점에 3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낮게 주셨어요. 예. 네, 오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경험에 따라 그 노하우와 신뢰성을 쌓으면 자신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또 그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육아 그 돌보미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가족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도 하지만 뭐 요리나 아니면 아이의 놀이, 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발전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그런 인식이 좀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저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시각 이런 네네. 것들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별점을 높게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저는 3.5점으로 채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별점 평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베이비시터라는 직업 자체의 전망이 낮은 게 아니라 좀 사회적인 인식과 그렇죠. 네. 제도가 네.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베이비시터 중장년 여성들이 진입하고 도전하기에 또 굉장히 좋은 직업일 텐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적인 제도가 개선이 되고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베이비시터가 되기 위해서 중장년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그녀가 돌아왔다.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